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 그 흥미로운 경계에 서 있는 한 편의 영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창세기, 역사인가?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성경의 창세기가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닌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겠다고 주장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처럼 역사와 과학,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진리를 향한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화 창세기, 역사인가? 는 델타케 박사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어린 딸이 던진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기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과학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증거들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영화는 2017년 2월 23일 미국 전역의 수백 개 영화관에서 단 하루 동안 특별 상영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증명했죠. 이는 기존의 과학계가 설명하는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와 진화론의 의문을 품고 있던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의 목적에 대해 진행자인 델타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의 목적은 이미 창세기가 역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를 설득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기존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모든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아름다운 풍경이 인상 깊었다와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영화가 제시한 과학적 증거보다는 영화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확신에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은 단지 감정적인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들은 과연 견고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다른 전문가들은 그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우리는 영화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제시하는 핵심적인 주장 하나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장엄한 협곡과 산, 호수가 어우러진 대자연의 풍경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진행자 델타켓은 이곳이 마치 그랜드 캐니언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거대한 지형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영화의 첫 번째 과학적 주장을 펼칩니다. 이곳의 많은 암석들은 연대 측정 결과 35만 년에서 최대 200만 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오래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지질 구조, 이 협곡과 지층,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사실은 제 나이보다 젊습니다. 진행자는 이 장소가 바로 1980년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던 세인트 헬렌스 산의 기슭이라고 밝힙니다. 즉, 불과 수십 년 전에 형성된 지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과학자들은 이 젊은 암석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나 되었다고 잘못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현대과학의 연대 측정법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관객들은 과학에 대한 오랜 믿음에 균열이 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에 가하는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인 일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델타 캐디 언급한 잘못된 연대 측정을 수행한 과학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한 사람은 바로 창조과학연구소 소속의 과학자이자 이 영화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까지 한 스티브 오스틴 박사 본인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스티브 오스틴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연대 측정을 위해 한 연구소에 보냅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그 샘플의 연대가 35만 년 이상이라는 결과를 보내왔죠. 오스틴 박사는 이를 근거로 수십 년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부정확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은 과연 수십 년 된 암석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도구였을까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방사성 원소가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다른 원소로 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 -40이라는 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곤 -40으로 변하는데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가 무려 12억 5천만 년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암석에 남아있는 칼륨 -40과 새로 생성된 아르곤 -40의 비율을 측정하여 그 암석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반감기가 12억 5천만 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측정 가능한 양의 아르곤 -40이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과 수십 년 된 암석에서는 그 변화가 너무나도 미미해서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스턴 박사의 시도는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의 거리를 재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자를 가지고 종이 한 장의 두께를 재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구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스틴 박사가 샘플을 보낸 연구소인 지오크론 연구소 측에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저희는 200만 년보다 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샘플은 분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자신들의 장비가 아주 젊은 연대를 측정하는 데에는 정밀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경고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화가 과학계 전체의 오류인 것처럼 제시한 이 사건은 사실상 한 창조과학자가 부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예상된 오류값을 얻어낸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연대 측정법 전체가 틀렸다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만약 몰랐다면 그들은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고 관객들을 오도했다면 그것은 지적인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영화는 이 충격적인 폭로 직후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온 이 작은 정보 하나가 현재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숨겨진 정보는 오히려 이 영화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영화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첫 번째 과학적 주장이 이처럼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오용한 결과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인트 헬렌스 산의 지형이 부드러운 화산재로 이루어져 단단한 석회암 지대인 그랜드 캐니언과 침식 속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두 지형의 규모가 수십만 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 등 다른 명백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의 핵심적인 주장을 검토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엄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되고 때로는 예곡된 정보를 감동적인 영상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화가 제기하는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여정은 그 첫걸음부터 정직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화 창세기, 역사인가, 가 제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들을 계속해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른 증거들은 이 첫 번째 주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지적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